서울대는 BK21 전체 사업 예산 중 20%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진술을 보면요. 서울대 서서문학과의 경우에 학생들에게 지급되었던 BK21 장학금 일부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회식비, 경조사비, 서문과 이모 교수의 개인 업무 비용 등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 감사 중입니다. 예, 그 서문과 이모 교수의 경우 성추행 등으로 올해 해임됐지 않습니까? 네. 그 성추행건 등으로 올해 해임이 되었지요. 네, 네. 그랬는데 이 서울대는 이 이모 교수의 해임을 결정하는 징계 과정에서 피해 학생을 배제하고 졸속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비판받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저희들 피해 학생 충분히 피해 학생들 논의했습니다. 얘기에는 네.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해임 결정을 다룬 언론 보도가 이루어진 다음에야 교무처장을 통해서 해당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그것도 사실이 아니고요. 학생들의 주장입니다. 그 학생의 주장입니다. 저희들이 연락을 하려고 이 문자를 2번 보냈는데 답장이 없다가 그거 통보가 된 다음에 연락이 됐습니다. 제가 학생들하고 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학생들 진술에 따르면은 당초에 징계위는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이모 교수에 대한 연구비리 조사 결과가 나온 후에 징계위에서 성추행 등과 병합해서 심의하겠다 이런 의사를 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연구진실성위원회의 공식 절차가 끝나기도 전에 최종 징계를 내렸고 총장께서 이를 바로 승인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연구진실성위에서 결과가 나왔고 병합심의를 한 결과입니다. 학생들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거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 이모 교수에 대한 졸속 징계가 이 문제되는 것이 이 특히 논문 부정과 관련된 부분 또 이 BK21 장학금 회수와 관련된 부분은 지금 전혀 고려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 BK21에 대해서는 학생들은 그렇게 주장하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BK21 장학금이 아니라 교내 장학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감사 중입니다. 지금 네. 그 BK21 장학금 회수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학생들 여러 명이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관련 그 계좌까지 지금 증거물로 제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그런 상태인데요. 제가 서울대 내부감사팀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BK21 이 장학금 회수 부분은 지금 감사를 안 하고 있다 그러던데 어떻습니까? 제가 최근에 알아본 거예요. 안 하고 있다 그러던데요. 이 부분은. 감사는 전체를 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알아보세요. 예, 제가 어제도 알아보고 오늘도 알아본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BK21 장학금 회수 문제와 관련해서 이 서울대에서는 한국연구재단에 감사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가요? 아니라 없다는 BK21 장학금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매우 상세하게 진술을 하고 관련 그러면, 계좌까지 제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네. 그렇게 미온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아니, 왜 안 되느냐 하면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이게 이제 학생들이 기자회견까지 한 사안이고요. 또 특히나 어떤 의혹이 있느냐. 서울대가 BK21 장학금 회수 문제에 대하여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는 이유가 유사한 사례가 서울대의 다른 교수에게로까지 확산되지 않을까. 또 BK21 사업의 예산 확보에 지장이 생기지 않을까. 이것을 우려해서 지금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다. 이런 의혹들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BK21에 관한 증거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주시면요. 저희들이 당연히 조사합니다. 저는 그런 여태까지 받은 정보는 BK21 장학금이 아니라 교내 장학금이라고 들었고 BK21 장학금에 그러면 대한 그 제보가 학생보고 매우 상세하게 지금 진술을 하고 그 학생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 대학에다 얘기를 안 하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대학에서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안 했습니다. 우리 네. 총장님께서 예. 이 서서문학과 BK21 장학금 회수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고 또 연구재단에 감사 신청해 주시고 그 결과를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 학생들한테 좀 우리한테 제보를 해달라고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저도 예. 총장님께 직접 좀 말씀을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시간이 얼마 없는데요. 서울대 로스쿨 입학 현황 이거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서울대 로스쿨 최근 5년간 763명이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이런 출신 몇 명을 제외하고 5년간 비소득권 대학 출신이 몇 명 같습니까? 네, 굉장히 작은 걸로 알고 단 있습니다. 2명, 2015년 충남대 1명, 2017년 온강대 1명. 그리고 연령을 보면요. 최근 5년간 서울대 로스쿨에서 41세 이상의 입학자가 한 명도 없고요. 35에서 40세 연령 입학자가 단 2명. 반면에 올해 152명 입학생 중에서 28세 이하가 147명입니다. 자, 그런데 서울대학교 로스쿨 입학 전형을 보면요. 이 법학 적성 시험이 30%,
그리고 학업 성적이 30%, 정성평가 40%,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접으로 50점 이렇게 입학을 하는데 저는 이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어떻게 5년 동안 이 비수도권 대학에서 단 2명밖에 없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이러한 배점에서 152명 중에 올해 같은 경우에 만 28세 이하가 147명일까? 소장님께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법학전문대학원의 전형은 법학전문대학원 사기 때문에 본부에서 간섭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그 프로세스에 맞느냐는 볼 수가 있지만 결과를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저는 이게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이게 저는 얼마든지 이 비수도권 대학에서도 이 독학적성 시험 점수 많이 받는 학생들 있을 것이고 지원자 중에 학점 높은 학생 있을 것이고 정성평가 면접에서 법률적 소양이 있는 지원자가 얼마든지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아주 극소수의 5년간 비수도권 대학 출신 두 사람 그리고 5년간 41세 이상이 한 명도 없다. 이거는 누가 봐도 이상한 것이고요. 처음에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가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법률가로 육성해서 국민들에게 다양한 분야의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그리고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 이것이 로스쿨 도입 취지 아닙니까? 그 서울대 로스쿨이 지금 이러한 로스쿨 도입 취지에 맞게 학생들 선발해서 제대로 운영이 되는 거 맞습니까 지금? 저도 김혜영 의원님의 이 문제의식에 동의를 하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양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법학전문대학원의 결과가 어찌됐든 다양성에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은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그 우려를 법학전문대학원에 전하겠습니다. 지금 전 국민이 교육제도의 공정성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서울대학교 로스쿨은 우리나라 학벌 사회에 가장 정점이 있는 건 아닙니까?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나라 지금 학벌 사회가 더더욱 공고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총장께서는 여기 반드시 파악을 해서 저한테 아주 상세하게 입시 사정에 대해서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어떻게 도대체 된 건지 저한테 직접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이 부분 굉장히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 대충 알아보겠습니다. 넘어가실 부분이 아니에요 이것이. 아니,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저도 문제의식은 공유를 하는데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거는 좀 더 프로세스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네.